예,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등기법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등기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험생들 저 확인해 보니까 반타작 한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올해는 뭐 너무 어렵게 구석구석 나오고 어렵게 나와가지고 나올 만한 것도 좀 어렵게 출제해가지고 면거락하면 일단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나와서요. 그래서 자료의 총평을 한번 잠깐 볼까요? 총평 보시면 첫 줄에요. 총론이 12문제, 그 다음에 강론이 13문제인데요. 자, 작년 같으면 총론 여러 문제, 강론 14문제가 됐고요. 그런데 올해는요, 그냥 중간중간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로 보시면, 자, 정답 기준 난이도, 자, 개인적인 기준인데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팔, 중팔, 하구. 그래서요, 난이도가 어려운 거 8문제고요. 난이도가 중간 거 9문제인가요? 8문제.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하함 9문제인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불러야 하냐? 이거는요, 맞을 확률이 20%.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80%죠. 이거는요, 반반. 이거는요, 틀릴 확률이, 맞을 확률이 80%죠? 맞을 확률이 80%, 틀릴 확률이 20%.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요, 되게 손 들고 있는 거. 그래서 대개는 이건데, 자, 작년 문제 같으면요, 하가 12문제니까 적어도 12문제는 맞춰서 과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제 과락이 되겠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과락이 없게 되는데, 올해는요, 학급 문제가 너무 적습니다. 학급 문제가 너무 적어서 올해는 보니까 과락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제 검토해 보니까 과락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고득점자가요, 적어도 60점 정도는 맞아야 고득점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60점 이상자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등기법이 너무 어렵게 내서요, 옛날에 한 6, 7년 전에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요, 면과락이면 등기법 면과락이면 합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출제원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아마 그때하고 조건이 좀 약간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냈기 때문에 그러냐 보시면, 자,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주택법상의 금지사항의 부기등기하고 회생 파산은요, 우리 시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생 파산은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가 일순환되는 강의하지만, 주택법상의 금지사항은요, 내용도 어렵지만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아, 이거는 우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아닌가 봐 해서요, 아예 교과서에서 뺐습니다. 우리 수험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험에 내서 가지고요, 엄청나게 수험생들이 당황해서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하고 연초에 등기법과 예규가 대폭 바뀌었죠. 대폭 바뀐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바뀐 내용이 예규를 통해서 나오는데, 그 예규를 복사해서 내는데요, 이 복사해서 추정했는데 답을 어렵게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예상 파트였지만 그 예상 파트에서 나온 문제가 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법 7조에 관할 특례, 관할 관할이 다른 거지만, 그래서 관련 신청 사건 특례 나왔고요. 전자청 다 바뀌었죠? 전자청 바뀌었고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만한 것도 예상했던 부분도 20문제가 넘는데, 그 예상됐던 부분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점수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고득점자는 적고요. 그 다음에 과락자가 많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이 점수가 매우 안 좋지만 다른 사람도 조건이 같습니다. 등기법에 한해서. 따라서 다른 과목을 선방했다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커트라인이요, 작년에 68인데 상법도 한 2문제 정도 어려웠고요, 등기법이 5문제 내지 6문제 어려워서 커트라인이 2, 3점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65점, 66점 선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한간에 떠드는데 커트라인이 70이다, 올라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2, 3점 떨어질 것이지 2, 3점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날이 며칠 안 남았지만 저 70점 못 맞았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상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등기법 때문에요.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등기법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다른 조건들이 다 비슷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요, 제가 교과서 순서대로 다시 재편집했죠. 그래서 A책형, 1책형이죠. 1책형 문제를 받아가지고 다시 교과서 순서대로 쭉 해서 다시 뭐죠? 분류해가지고 해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총평을 마치고요. 문제 강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등기 효력. 6가지 효력 있죠? 7가지. 물, 순대점, 후추공. 자, 그 문제입니다. 물, 순대점, 후추공.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 순위 확정력, 대항력, 처음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추정력, 공신력 불인정이죠? 물순대점에서 물순대 먹으려니까 싱겁죠? 그러니까 뭐 한다? 후추 뿌려 먹잖아요. 물순대점, 후추공. 자, 이 문제입니다. 자, 먼저 1번에 물권 변동 효력. 자, 접수지로 소급하는데, 자, 법조문 그대로인데요. 1번.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등기의 순서는 등기록 중 같은 구에 산 등기 상관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는요 접수에 따른다. 그래서 등기의 순서는요 등기의 존호에 따르는데, 그러면 그 등기의 존호는 뭐냐? 동구, 갑구와 갑구는 뭐죠? 순위번호. 갑구와 을구는 뭐죠? 등기의 순서인 접수번호.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2번. 어떠한 권리가 등기된 때는 등기된 권리의 내용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제 추정력 문제죠. 추정력 문제. 그러한 실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관한 증명 책임을 진다. 그래서 등기 추정력은 무슨 문제죠? 소송 절차에서 입증 책임 문제죠. 소송 절차에서 입증 책임 문제인데, 자, 등기가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이 권리로 추정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죠. 등기의 유효 무효가 아니라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입니다. 3번. 여러 번 나왔던 기초제문인데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뭐만 소급하죠? 순위만 소급하죠. 물권 변동은요 등기한 때입니다. 등기한 때. 등기가 끝나면 그 등기에 본등기에 접수시로 소급해서 물권 변동이 생기지, 뭐 가등기시로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 때고요. 순위만 소급합니다. 순위만. 그 다음에 4번에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자, 추정력. 이 추정력은요, 어디 소속이죠? 소속이 본등기 소속입니다. 예비등기죠. 예비등기는요 하나밖에 없죠. 예비등기요 가등기가 밖에 없는데, 가등기는요 뭐가 없다? 추정력 없습니다. 따라서 매매 대물변제 예약해가지고 가등기했다. 그러면 대물변제 예약이 있다, 또는 계약이 있다, 그것이 유효다, 이런 추정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뭐에만 생긴다? 본등기만 생기지, 예비등기는요 어떤 추정력도 없으니까 대물변제가 있다, 그래서 가등기했다, 이런 추정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쉬운 문제고요. 2번. 자, 새로 신설된 뭐죠? 새로 신설된 거. 관련 신청 사건 등기법 7조에 1.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법무사 시험도 나올 겁니다. 한 문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한 문제 나올 거고요. 나온다고 했던 예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옳지 않은 건, 자, 1번인데요. 문제를 좀 기발하게 냈더라고요. 자, 1번 보면, 관련 신청 사건이라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목적과 원인이 동일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중 하나인 관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관련 신청 사건의 정의는 뭐죠? 정의. 자, 예규 원문에 보면 1조입니다. 1조의 정의인데 이 정의를 그대로 복사해서 냈더라고요. 예규 원문의 정의를 그대로 복사했는데, 자, 관련 신청 사건, 관할 다르잖아요. 관할 다르다. 자, 이건 중앙이고요. 이거는요, 남부고요. 이거는 북부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셋 중에 하나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인데, 이걸 또 한 장으로 일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한 장으로 일괄하려면,
관할 다르지만 뭐 같으면 등기 목적 같고 등기 원인 같으면 되죠. 이때 등기 원인이 같다 하면 뭐가 같다함을 포함하죠? 원일자 같다함을 포함하고 당사자 같다함을 포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일괄 가능한데, 그런데 예규 원문에 따르면 자, 이때하고 관할 갖고 등기 목적이 같은 때하고 플러스 규칙에 따르면 또 있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규칙 163조 가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제 이거에다가 플러스 규칙이 예규 원문에 있는데 이 규칙을 빼고 틀린 질문을 냈습니다.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면 그 답이 없잖아요. 사실 이게 뭐 다 맞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규 원문에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같은 경우와 기타 규칙에 의해서 해설을 보시면, 해설의 두 번째로 보시면요, 자, 동일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이 있을 때 규칙 이 말이 빠졌습니다. 규칙 163조, 164조가 있는데 그걸 빠졌다 해가지고 틀린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관련 신청 사건으로 공동저당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정보에 관한 사항을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자, 여기 이거요. 자, 갑이 소유자인데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은행으로요. 자, 계약이 하나입니다. 계약이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뭘 공부했죠? 자, 세 개 중에 하나, 중앙, 남부, 북부 등기에 시작하는데 그 중에 두 개만 할 수 있나요? 두 개만. 관련 신청 사건인데 이때는 다른 것은 매매계약이라면 세 개 중에 두 개만 할 수 있는데 이게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면 뭐라 했죠? 설정계약이면 반드시 같이 하라겠죠. 같이 하라. 전부 다 하라. 왜? 공동담보 목록이 전국대로 하나 보여야 되죠. 먼저 이거 하고 나중에 하면 공동담보 목록 번호가 다르겠죠. 목록 번호가 같아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동저당은 공동저당 전부에 대해서야지 세 개 중에 두 개만 한다 안 됩니다. 세 개 중에 두 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요. 등기관이 관련 신청 사건을 등기할 때는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부동산 등기법 7조 2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했잖아요. 그럼 이제 남부하고 북부는 안 했잖아요. 누가 했죠? 중앙등기국 등기관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중앙등기국 등기관이 등기했다는 표시를 해줘야죠. 7조의 2에 따라 중앙등기국 등기관이 했다. 해설을 보면 써있죠? 해설을 보면요. 이제 해설이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해설이 3번과 4번이 뒤바뀌어 있는데요. 자, 4번 해설을 보시면 마지막 줄에요. 부동산 등기법 7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등기라고 이 등기부에 꼭 해라. 신청서에 써야 되잖아요. 신청서에 써주고 등기부에도 이 뜻을 하고요. 자, 4번 질문이십니다. 자, 관련 신청 사건으로 맞춰진 등기에 대해 신청차가 있는 경우 경정등기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서 한다. 자, 이거 등기했잖아요. 여기서요. 근데 잘못된 승인이 발효됐다. 차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신청했는데 여기다가 경정하나요? 여기다 해야 되나요? 어디 한다 그랬죠? 접수등기소. 여기요. 접수등기소 해야 되지 여기나 여기다 하면 안 됩니다. 자, 3번 오실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고요. 예규 원문을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예규 원문 그대로 복사해서 냈고요. 자, 3번 질문. 자, 공시제한이도 공시제한.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답이 없어가지고 출제 오른 줄 알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한참 봤습니다. 그때 1번에 있더라고요. 1번. 그래서 자,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는 등기명령이 표시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원 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과 절차는 얘기를 한다.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것도 또 얘기 원문의 의의야, 의의. 그래서 설마 의의가 또 문제 답이겠느냐. 이것도 답이잖아요.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잖아, 7자리. 전부를 가리는 거 아니라 뒷자리 7자리 하는데 설마 정의가 답은 아니겠지 해서 답이 한 번 봤는데 2번, 3번, 4번이 답이 없어. 이거 출제에 오르네. 그래서 다시 한번 봤더니 전부가 있더라고요. 싹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헷갈려 하면 여러분은 저보다 한 10배 정도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것만 하지만 여러분은 8과목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 여러분은 짧은 시간 내에 왜 답이 없지? 그래서 혼동스러워가지고 다른 거 찍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2번에요. 2번은 뭐 너무 기본적이죠? 주인번호 공시하는 누구 거만요? 개인 거죠. 개인은 개인 거고요. 플러스에서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제대는 누가 나오죠?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인번호 같은 게 할상이죠.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만 대표자가 등기부에 기록되니까 그자 거에 주인번호가 공시제한됩니다. 3번. 자, 공용 목적 토지 소용이죠. 그 수용되면 수용 목적을 소명하면 그자 거는 뭐죠? 전부 나타나는 거죠. 공시를 제한하지 않고 주인번호 뒷자리 7자리가 전부 나타나는 거, 전부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마찬가지죠. 재파상 목적이다. 이거 소송상 입증 자료니까 주인번호가 필요하다라고 소명하면 그자의 주인번호가 전부 나타나는 거죠. 전부 나타나는 거. 그 대상 명인 3번과 4번 전부 다 뭐죠? 대상 등기명인 그자 것만 주인번호가 전부 나타나죠. 공시 제한하지 않고 전부 나타난 거 발급합니다. 자, 이것도 쉬운 문제, 저는 어렵다고 해서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난이도 상을 했습니다. 난이도, 그러니까 8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중에 한 문제 정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답이 없어가지고 항상 끙끙대가지고. 그 다음에 4번에요. 자, 전자신청이죠. 전자청 이것도 예기원문입니다. 예기원문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예기원문 두서없이 어떤 한 부분에 집중이 아니고 두서없이 복사해서 했습니다. 두서없이. 여기서 조금, 저도 조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1번에요. 자, 전자신청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제 핸드폰으로 가능하죠? 앱을 깔아서 핸드폰으로도 전자신청합니다. 그래서, 법무사는, 변호사는 퇴근하면서 전철 속에서 또는 뭐 자동차 속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자신청 하나 하고요. 2번, 등기필증이나 인감증명이나 본인소명 사실 확인서 등 의무자의 본인 확인과 등기시청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는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더라도 유효한 전자문서로 보존한다. 그러니까 이 등기필증과 인감은 뭘 못한다? 스캐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등기필증은 국가가 작성했잖아요. 국가가 작성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위와 작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만 되니까, 관공서가 확인해야만 되니까, 그 다음에 인감처럼 의무자의 진위 확인 목적 이런 행정정보는 뭐가 안 된다? 스캔해야 되죠. 스캔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죠. 스캔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자, 3번.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신청을 전제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후행 등기를 신청하는 자격자 대리님 선행 신청 정보의 송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하여 선행 신청 정보를 후행 신청 정보와 함께 송신할 수 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요, 집을 하나 살려면 은행에서 대출 받죠. 그래서 이제,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고 을로 등기할 때 을은요, 매매 대금이 10억이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자, 을 등기죠. 을 등기하면서 을 앞으로 소위당하면서 은행에서 뭘 요구하죠? 동시에 근저작권 해달라고 요구하죠. 동시에 1번 근저작권 설정, 은행 앞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 소위등은요, 법무사 A가 위임받고요. 근데 이제 이 은행은요, 은행 거래는 법무사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 B가 위임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전자신청이고요. 이것도 전자신청 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 A가 이 소위등에 대한 신청서와 첨부서면 첨부들을 작성해서 수수료까지 납부해서 송신 전 단계까지 해주고 스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법무사 B도 자, 전문자 신청 다 작성하고요. 첨부 정보 제공하고 수수료 납부해서 송신하기 전때 안으로 스톱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한테 이거 송신 권한만 관할 등급의 송신 권한을 위임하면
송신 권한을 위임하면 이 신청 정보와 이 신청 정보를 어떻게 한다? 함께 전송한다. 함께 전송한다. 자, 이때는요. 참 전자 신청하려면 등기필정보 그 밑에 4번인데 등기필정보를 입력해야 되죠. 전자 신청하려면 등기필정보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자가 의무자고 필정보가 있으니까 입력하겠지만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할 때는요. 여기는 등기필정보가 없죠. 아직 거래 앞으로 등기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예외적으로 필정보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전자전 가능한 예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안경합니다. 이 사람에게 송신권을 위임해야만 이 사람이 함께 송신할 수 있고요. 근데 이때는 이 전자 신청서에 뭐가 입력되지 않았더라도 등기필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다죠. 왜냐면 없으니까. 동시에 할 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4번 보시면 자, 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사건에서 의무자의 필정보가 분실 등의 사유로 없다면 자격자 대리인의 확인 정보를 송신하는 법으로 이에 가름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종전에 이렇게 했다가 자, 확인 서면과 신분증 사본을 스캐닝 해가지고 송신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뀝니다. 왜요? 반드시 전자청소에 뭘 입력해야 되죠? 필정보를 입력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필정보를 분실했다 그러면 전자청 못하고요. 필증 갖고 있는 사람도 전자청 못하죠. 못합니다. 왜요? 필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전자청 자체가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가실까요? 법인의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법인이네요. 자, 1번. 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2명이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각자 대표가 원칙입니다. 공동 대표하도록 정관에 있다면,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에 써 있다면 공동 대표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각자 대표입니다. 이제 각자 대표 설렘. 법인의 등기상 지무에 공동 대표이사가 아닌 각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대표이사 A는 대표이사 B가 금융기관과 작성한 계약서를 전부하여 법인 명의의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자 대표니까 A가 작성한 서면을 가지고 B도 할 수 있고요. B가 작성한 서면을 가지고 A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 대표니까 각자 대표. 그 다음에요 2번 법인이 거래한 경우 등기부에 법인의 명칭 외에 등록번호와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법인의 대표자는 어디에 있죠? 법인 등기부에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는 안 적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에는요 뭘 때만 적죠? 법인이 아닌 사단만.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부동산 등기부에 적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는요 법인 등기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에는요 기록하지 않고 신청서만 쓰는 겁니다. 신청서만. 그래서 법인은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요. 자, 청산법이죠. 청산법인이 의무자나 거래가 될 때 청산일의 자격점에 서면 요 문제인데요. 자, 상법에 따라 해산 간주 등기는 격려되었지만 아직 등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의무자다. 그러니까 지금 해산 간주됐다. 이거 뭐죠? 휴면이사 해산 간주해버리죠. 뭐 1년 또는 뭐 2년 동안 활동을 안 하니까 몇 년 동안 활동을 안 하니까 해산 간주에서요. 해산 것으로 간주하는 해산 간주 등기가 되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활동을 안 하니까 해산 간주 등기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청산이 기록되어 있다, 등기부에 있다 없다? 없겠죠. 없고 그러면 종전의 대표 청산이 아니고 종전의 대표이사가 청산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대표이사와 청산은 자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그 회사의 해당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청산인 서임 등기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먼저 합니다. 종전의 대표이사가 대표 청산이 돼서 못하니까요. 별도의 청산인 서임 등기를 반드시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요. 자, 갑은행이요. 근 저당권을 갖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을금융지주,
을 금융지주가 합병합니다. 그럼 이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자가 하면 되죠. 합병했으니까 합병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던 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 갑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죠? 원래는 이 이름하고 이 이름을 같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했으니까 합병으로 이런 이등했다가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등기명인 표시명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합병과 분할 넣으면 무조건 우리 선례는요 중간 생략이죠. 특이하잖아요. 무조건 중간 생략.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곧바로 이렇게 해요. 곧바로 변경된 상호 회사부로 이전을 곧바로 하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곧바로 해요. 곧바로 이렇게 해요. 중간 생략. 그래서 보면 갑은행이 을금융주사의 합병으로 다시 을금융주사가 갑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소멸한 갑은행 명의의 설정 등기에 관하여 을금융주사로 이전 등기를 하고 다시 금융지주회사를 갑은행으로 등기명인 표시명을 할 필요 없이 원래는요 이전과 등기명인 표시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와 이걸 할 필요 없이 말이죠.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소멸된 갑은행으로부터 존속하는 갑은행으로 이전을 곧바로 하라. 그래서 이 선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 선례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중간 생략. 그래서 이거와 이거 하지 말고 곧바로 변경된 상호 회사 이름으로 곧바로 근저당권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25조의 단서의 일괄 신청. 그래서 이번에 법 바뀌면서요, 25조가 개정됐죠? 일괄 신청. 그래서 일괄 신청 요건. 자, 7조의 2가 생기면서요, 등기법 7조의 2가 신설되면서 25조가 개정됐어요. 옛날은 일괄하려면 관할 같고요, 등기 목적 같고요, 등기 원인 같아야 되는데 등기 원인이 같다 하면 뭐가 같다 하면 포함한다 그랬죠? 원인 일자가 같고 원인 일자가 같고 당사자가 같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랬죠. 이 5가지가 일체에만 일괄했는데 바뀌었잖아요. 7조에 관련 신청 사건이 생기면서 이게 빠져나갔죠? 빠져나가서 지금은요 하나 둘 셋 넷만 다르면 같다면 하나, 둘, 셋, 넷만 같다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일괄 신청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부등본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법으로 하는 신청을 말하고 한 건의 신청이므로 하나의 접수번호가 비된다. 자, 일괄하고 동시는 차이가 뭐였죠? 일괄과 동시. 자, 동시는 뭐죠? 동시는. 자, 신청서가 여러 장이죠. 신청서가 여러 장입니다. 동시는요. 신청서를 2장 작성해서 동시에 하는 거 이게 동시입니다. 근데 일괄은 뭐냐면 일괄은 한 장으로요. 자, 1번 토지, 2번 건물 이렇게 해서 부동산 2개를 한꺼번에 줘서 한 장으로 하죠. 이게 일괄이고요. 이건 뭐죠? 동시. 그런데 일괄은 뭐를 포함해버리죠? 일괄은 동시가 그냥 내포되는 거죠. 이 2개를 그냥 동시에 하는 거니까 한 장으로. 이거는요 2장으로 동시에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 장으로 동시에 한다. 한 장으로 동시에 한다를 뭐죠? 일괄한다죠. 일괄한다. 그러니까 신청이 하나니까 접수번호도 한 개겠죠. 그러니까 접수번호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특별하게 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여부로 일괄할 수 있느냐? 뭐가 다르죠? 소유자가 다르죠. 그런데 뭐죠? 공동저당이에요. 창설적이든 추가적이든 공동저당은 소유자가 다르도 일괄합니다.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요. 당사자 다르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요. 창설적과 추가적 공동저당만 됩니다. 창설적과 추가적 공동저당만 되고요. 규칙 47조고요. 그 다음에 3번 한 개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 여러 개이고 부동산별로 피보전 채권의 채권자가 다르더라도
부동산마다 각 별건으로 촉탁하지 않고 일괄할 수 있느냐? 자, 뭐가 다르죠?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 다르죠? 채권자가 다르다면 뭐죠? 당사자가 다른 거죠? 당사자가 다른 거니까 일괄하지 못하잖아요. 당사자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근저작권 등기의 채무자 변경 계약의 당사자가 같다면 채무자 변경 등기를 일괄하여 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예컨대요. 갑소유권에 자, 1번 저당권 설정, 채권 체계 1원, 채무자 갑, 근저작권자 을, 2번 저당권 설정, 2원, 채무자 갑, 근저작권자 을, 3번 저당권 설정, 자, 3억, 채무자 갑, 근저작권자 을. 그래서 동일 부동산입니다. 동일 부동산.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죠. 동일인 명의의 수개 저당권이 있죠. 그런데 이 수개 저당권인데 하나의 계약으로 채무자를 갑에서 A, 갑에서 A, 갑에서 A로 바꾸는 변경을 한 장으로 할 수 있냐? 한 장으로. 한 장으로요. 등기 몇 개죠? 3개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요. 목적 같나요? 자, 채무자가 바뀔 때는 무조건 뭐 한다 그랬죠? 채무자가 바꾸면 저당권 변경이죠. 그러니까 등기 목적, 저당권 변경, 저당권 변경, 저당권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자,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저당권 같으면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똑같습니다. 면책적 인수계약. 그럼 원인 같죠? 날짜 같겠죠. 같은 날 했으니까. 그러면 목적 같고요. 원인 같고요. 원일자 다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당사자 같으면 되죠? 자, 이거 변경할 때 채무자가 바뀌면 누가 고르자죠? 채무자가 바뀌면 등기부 자체로는 유불리가 없다 그랬죠? 사람만 바뀌니까. 그러니까 등기부상 유불리를 알 수 없으니까 이 변경하기 전 등기, 변경하기 전 등기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를 의무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변경하기 전에 이거니까 이등 갈 때는 이자가 의무자고 이자가 고르자죠. 그러니까 이자가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갑을 전부 다 같죠? 의무자, 고르자 전부 다 같죠? 당사자 전부 다 같죠? 그러면 한 장으로 일괄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일 순산에 동일인 명의의 수개의 근저작권 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부 다 변경해졌다. 다 똑같겠죠? 목적 같고 원인 같고 원인일자 같고 당사자 전부 다 같으니까 이것도 일괄입니다. 그래서 채무자 변경을 원인한 근저작권 변경 네 가지가 전부 다 같으니까 일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에 다시 일괄 나온다면 7주에 2. 이 7주에 2에 가면 일괄이 잔뜩 있죠.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의 요건이 잔뜩 써 있습니다. 사례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규원문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이거 나오지 않고요. 지금 요 관할 갔을 때의 문제잖아요. 지금 관할 다를 때 일괄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예규원문에 쫙 있습니다. 예규원문에 사례가 쭉 있으니까 그거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법무사 시험에서는요. 내년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자, 7번에요. 자, 등기필 정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필정보. 자, 등기필 정보는 누구에게 주는 거죠? 등기필 정보는요.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일치되죠.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일치할 때. 예컨대 이거잖아요. 이렇게 공동 신청하면 이 사람이 뭐죠? 등기 신청이죠. 그다음에 또 뭐죠? 등기 명의이죠. 이렇게 신청인과 등기 명의 일치할 때 의뢰인이 나가잖아요. 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이제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법 28조에 따라 권리자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죠. 대위 이거잖아요. 대위 이렇게 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청인과 명의 달라졌죠. 필정보는 안 나가고 뭐만 나가죠? 완료통지만 나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이번에 등기법 바뀌면서 새로 추가된 거죠. 등기법 바뀌면서 추가된 조항입니다. 공유자 중 일부가 민법 단서에 따른 공유물의 보존에 이르러서 공유자 전원을 등기 거래로 하여 권리 권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 신청이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도 필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하느냐죠. 예컨대 자 대장상 소유자가 A, B, C다.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A, B, C인데 한 사람이 저런 명으로 소유권 보존할 수 있죠. 뭐니까? 보존행위니까. 처분행위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 보존했는데 누가 있죠? A가 혼자 있습니다. A가 혼자 신청했죠. 저런 명으로. 그럼 이 사람은 뭐죠? 신청이고 명의이죠. 그래서 신청했으니까 그 사람 이 사람은요. 신청 안 했죠. 그냥 명의이죠. 그냥 명의이고 명의인.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명의니까 완료 등기만 나가지 뭐가 나간다? 필정보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 모습가 4번.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등기법 51조 및 규칙 111조 따라 신청서나 위임장 중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 분에 관하여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받으면 수리할 수 있냐. 자, 등기소에 출석한 사람도 누구죠? 출석한 사람. 본인이나 본인에 가라는 법정 대리인. 자, 법무사 사무실에 확인받으러 가는 사람 누구죠?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자, 공증 사무실 가는 사람 누구죠? 본인이나 본인에 가라는 법정 대리인이지 누구를 보내면 안 된다? 임의 대리인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8회전이에요. 임의 대리인 보냈죠? 안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요. 채무자 변경일 때 필정보 자원자 채무자 변경. 자, 18번에 3번하고 같이 보십니다. 18번에 3번.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 나왔잖아요. 누누이 강조했던 거 2개 다 나왔네요. 자, 갑소유권에 1번 근저당권 설정 채권 주객 3억 채무자 갑의 주소 관할권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자 은행. 자, 이 상태에서 채무자 변경입니다. 채무자 변경 3번처럼 채무자 변경 뭐라 했죠? 채무자 변경 채무자가 아예 바뀌는 거죠. 채무자가 아예 바뀌는 거 이거요. 채무자 변경 채무자가 계약 인수나 면책적 채무 인수 해가지고 아예 병으로 바뀐다 이렇게 해요. 이게 채무자 변경이죠. 자,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기할 때 1번 근저당권 변경을 했죠. 채무자가 바뀌면 무조건 변경을 했잖아요. 이 변경일 때 자, 사람만 바뀌는데 누가 유리하죠? 은행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설정자 갑이 유리한가요? 유불리가 없죠. 사람만 바뀌니까 3억이 5억 되면 당장 이 사람이 유리하죠. 3억이 5억 되면. 그런데 사람만 다르질 때는요. 유불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등기할 때 의무자 권리자 판단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 전 등기할 때 의무자를 의무자로 한다. 그럼 이제 이자가 의무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자로서 의무자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로서 의무자가 이자에 인감 첨부하고 말아 필증 첨부하죠. 인감 첨부하고 필증 첨부하라. 소유권자니까 소의.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의무자니까 인감 첨부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이니까 필증 첨부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18번에 3번 뭐냐면 채무자 표시 변경. 채무자 표시 변경. 예컨대 갑의 주소가 관악구에서 서초로 바뀝니다. 서초고. 등기명인 표시 변경 아니고 뭐죠? 똑같이 이 변경이죠. 채무자 바뀌는 거니까 채무자이고 권리 내용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갑의 주소가 관악구에서 서초로 바뀌는 이 변경할 때 이자가 의무자요. 이자가 고리자인데 저 갑의 인감과 필증을 굳이 첨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거는 채무자 변경. 이건 뭐죠? 채무자 표시 변경. 채무자 표시 변경, 채무자 변경. 그런데 우리 설례가 뭐라겠죠? 이 주소 변경은 은행에 뭐와 같더라? 등기명인의 주소 변경 같더랬죠. 이자의 중성적 등기인 등기명인 표시 변경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굳이 이자의 인감이나 필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꼭 구별합니다. 채무자 표시 변경과 채무자 변경 구별합니다. 채무자 변경, 채무자 표시 변경. 주소 바뀌면 표시 변경, 채무자 아예 바뀌면 채무자 변경. 구별해서 암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보시면요.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근저작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의무자인 근저작권 설정자의 필정보를 정한다. 뭔일까요? 채무자 변경이가 인필, 인감과 필증 첨부합니다. 자, 18번에 3번 맞아볼까요? 18번에 3번. 자, 옳지 않은 건데요. 3번. 채무자 표시 변경을 원인으로 한 근저작권 변경 등을 할 때 의무자 인감을 제공해야 되냐? 자, 표시 변경이죠? 그러니까 뭐가 똑같이 본다? 중성적 등기인 등기명인 표시 변경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죠. 자, 맞아 풀 거예요. 18번에요. 자, 근저작권 등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8번 보십니다. 1번. 근저작권의 효력이 조상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태행할 수 있다. 자, 이무적 약정상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태행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이무적 약정상을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만 하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거,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거. 그러면 이건 뭐 어디에 있냐면 75조 2항에 있습니다. 등기법 75조 2항에 이 부합물이나 종물에는 당연히 효력이 미치죠. 근데 물이 미부에 따르면 미치지 않은 약정할 수 있다 그러죠. 약정할 수 있는데 등기법 75조 2항 가면 이 약정 등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법 72조. 그러니까 지금 해설해 보니까 근거법이 빠졌는데요. 1번 해설 제일 끝에 75조 2항 씁니다. 75조 2항. 해설의 제일 끝에다가 18번에 1번의 해설 제일 끝에다가 75조 2항을 좀 추가시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2번 오시면요. 자, 근저작권의 확정 조언을 분하고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변경 등기는 자, 근저작권자가 권리자, 설정자나 누가요? 제3세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을 합니다. 7번 보시면 자, 채무자 바뀌잖아요. 채무자. 그럼 누가 권리자라 했죠? 이자가 권리자죠. 이자하고 누가요? 이자가.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있다. 제3세자였다. 그러면 누가 하고요? 이자 의무자, 이자 권리자죠. 그 얘기입니다. 설정자나 제3세자가 누가 하고요? 근저작권자와 공동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법무사 기출문제네요. 법무사 기출문제. 설렘. 하나의 근저작권을 여럿이 준공유하는 경우에 근저작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작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근저작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됐음을 증명한 전부 또는 나머지 근저작권자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전부를 정하라. 그래서 옛날에요, 선례가 나와서 중요하다 싶어서 교과서 실었는데 처음에 하도 안 나와가지고 법무사 시험때 교과서에서 뺐는데 처음에 나와가지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 지금 불확정 채권입니다. 불확정 채권. 상하 유동력이다. 지금 3억인데 확정 채권 양도를 해가지고요. 자, 1억 양도했다. 1억 확정됐다. 1억이 확정됐다 해가지고요. 자, 저당권자가 누구냐면 은행 A, B가 있다. 저당권자가 여럿일 때가 이제 전제조건입니다. 저당권자가, 근저작권자가 여럿일 때 이게 이제 전제조건이고요. 이 B가 자기 것만 C에게 1억을 양도했다. 지금요, 1억으로 확정되는데 1억을 양도했다. 그런데 사실은 확정도 안 됐습니다. 확정도 안 됐는데 확정되면 1억 내가 받을 거 있을 거다. 3억이 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양도했는데 보니까 확정도 안 됐어. 그러면 나중에 확정됐는데 1억으로 확정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C가 다 가져버리죠. 하나도 못 받잖아요. 은행과 A는. 확정된 거 하나도 받지 못하잖아요. 다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른 저당권자가 손해될 우려가 있어서 전제조건 저당권자가 여러 명일 때,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 일부 양도할 때는 확정 예상을 꼭 증명하라. 또는 다른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으라.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확정도 안 냈는데 한 사람에게 다 넘어가면 확정 이후에 한 푼도 담보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저당권자의 동의, 보호 때문에 확정되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다른 저당권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동의가 꼭 필요하다. 자, 넘어가십니다. 8번. 자, 거민계약서네요. 거민계약서. 요건 뭐에 있었죠? 요건 유무상 불문하고 계약에 한 소유등이죠. 이 전제조건을 꼭 암기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등을 신청할 때 계약의 일자와 종료 불문하고 거민받은 계약서 업무들은 거민받은 판결서 정보를 제출하라. 계약의 종료 불문하죠. 유무상 불문하고 계약에 의한 소유등이면 거민받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거민받나요? 판결문에. 받을 때가 있다. 뭐 할 때면 판결 내용이 뭘 때요? 계약에 의한 소유등을 명하는 판결이라면 거민받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2번.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한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원인 증서에는 거민이 되어 있지 않아도 부응하거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할 때는요 원인 증서에 거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가등기할 때는요 거민 받나요? 가등기할 때. 자, 유무상 불문하고 계약에 한 소유등이죠. 소유등 아니죠? 거민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뭐죠? 소유등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계약서, 본계약서는요 거민을 받아야 됩니다. 요건에 부합하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요. 자, 재결서나 협의상지 확인서에 거민받나요? 자, 재결이나 협의상지 확인이 뭐죠? 수용이죠, 수용. 이건 뭐죠? 법률 규정 원시주의죠. 유무상 불문하고 계약 아니죠. 법률 규정엔 원시주의지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받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4번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소유 등에는 원인 증서에 거민받지 않아도 된다. 거민 생략. 자, 거민권자가 누구죠? 국가나 지자체죠. 거민권자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면 계약서 작성 자체가 뭐죠? 거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별도의 거민받지 않습니다. 거민 생략. 거민권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면요 굳이 거민받지 않습니다. 거민 생략. 자, 쉬운 문제죠. 이런 것만 나오면 다 맞추는데요. 자, 9번. 자, 9번도 맞출 수 있겠네요. 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 뭐죠? 대상. 대상과 요건 암기에 쓰잖아요. 대상과 요건. 대상. 자, 세 가지. 허가구역으로 지정 후의 계약이죠. 지정 후 계약일 건. 자, 지정 전 계약하고 지정 후에 시작할 때는 종이 없습니다. 계약 자체가 지정 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면적 초과할 것, 거래 면적을 초과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한 번이라도 지정 해제가 없을 것. 한 번이라도 지정 해제가 없을 것. 이 세 가지가 대상이죠. 따라서 계약이 허가 없이 계약 체결했다가 그럼 유동적 무효죠. 근데 지정 해제됐다. 투기가 일어나지 않아서 해제됐다. 그럼 뭐죠? 유동적 무효가 확정 유효로 전환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효인 계약이 유효로 전환됐기 때문에 한 번으로 지정 해제가 있으면요 유동적 무효가 확정 유효로 이미 전환됐기 때문에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해제가 없어야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요건 뭐였죠? 요건 투기 방지니까 유상 계약이나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이전 및 그 가상이죠. 유상 계약이나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이전 및 그 가상기.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 안 풀립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 보십니다. 1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매매를 오유로 한 소유등 절차 이행을 위한 판결 당시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 위 판결에 따라 소유등할 때 허가증을 청한다? 해제가 한 번 있었나요? 없었나요? 한 번 있었죠.
한번 있는 순간 유동적 무효는 이미 확정적 유효입니다. 계약 자체가 유효하니까요. 또다시 변경 허가나 추가 허가받지 않습니다. 일단 유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요. 각종 시부터 매번 등장하는 지문이죠. 토지거래 허가 구유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 등기를 격려한 후 신탁이 종료됨에 따라 신탁자산 귀속을 논의로 위탁자 외의 수익자나 제3자 명의로 소유 등과 신탁 말소할 때 신탁재산의 귀속이 대가라면 허가증을 전하라. 자, 이거네요. 갑이 을에게 신탁했습니다. 이건 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자금 수익자에게 넘기면서 말소한다.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형식적으로 넘겼다가 형식적으로 이전받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넘겼다가 형식적으로 이전받으니까 무상이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돌려주려고 보니까 아버지 갑이 사망해서 누구한테요? 상속인. 자, 상속인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말소합니다.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무상이죠. 무상, X. 자, 그런데 신탁약정서에 신탁이 종료되면 제3수익자에게 넘기도록 약정됐다. 그럼 제3수익자는요, 무상이지만 이 사람은요, 매매 대금에 상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매매 대금에 상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전하면서 말소하죠. 유상이죠. 매매 대금 지급하니까. 유상이니까, 무상이지만 유상이니까 허가증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허가제도 참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허가 대상 토지를 수연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이라도 그에 따른 최초의 지분 이전을 할때요 허가증을 첨부하라. 예컨대 자, 면적이 200이 기준이라 한다면 300입니다. 300. 갑이요. 1과 병에게 처분하죠. 지분으로요. 그러면 지분으로 산정한 면적 얼마죠? 150이죠. 그런데 면적은요 200입니다. 그러면 허가 면적 아니죠. 지분으로 산정하면. 그런데 뭐죠? 300 넘어가죠.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최초. 이때는 뭐라? 최초. 이때는 허가 받으라. 그 다음부터는요. 받을 필요 없죠. 왜요? 150이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유를 처분할 때 최초의 공유지분 이전. 그 다음에 4번에요. 허가증서상의 예정금액과 계약서상의 매매 대금이 서로 달라도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다. 예컨대 2억에 거래가 했다고 허가받아가지고 계약은 4억에 하더라. 초창기는요, 이때 변경허가 받으라 했다가 금액이 중요한 것이나 뭐죠? 그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지 얼마의 거래를 할 것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례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어서 2억의 거래가 또 허가받아가지고 뭐죠? 4억의 계약을 하더라도 별도의 변경 허가 필요 없습니다. 됐고요. 쉬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액이죠. 거래가액 옳은 거.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제공 요건.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의 제공 요건을 알아야죠. 요건. 이건 모르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리니까요. 요건 3가지. 시간적 요건과 등기의 요건과 원인 서문의 요건이 3가지가 암기되어 있어죠. 3가지요. 자, 시간적 요건 뭐죠? 06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 언제요? 06년 6월 1일 이후에 신청할 때 시간적 요건요. 지금 25년이니까 시간적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없겠죠. 시간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는 뭐죠? 딱 하나, 소유등. 원인서문은요, 딱 하나, 매매계약서. 따라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판결문 등이 원인서문일 때는요, 적용이 없습니다. 판결문 등이 원인서문일 때는 적용이 없다. 그런데 딱 하나 이유 있죠. 딱 하나. 매매이약서. 자, 매매이약서를 가지고 소유등의 본등기 할 때는요, 적용됩니다. 이 뭐냐면, 자, 매매 계약한 다음에, 이약한 다음에 본계약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되는데, 야,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바로 본계약서로 약속하면 예약서가 무슨 계약서가 똑같죠? 본계약서와 같은 게 나가죠. 완결권사 표시가 생략되는 거니까 본 예약서가 본계약서와 같으니까 본계약서와 같은 거니까 이제는요 거래신고 거래계약 등기합니다. 거래계약 등기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1번에요. 원인이 매매인 경우 원인 정사가 판결, 조정주소, 매매 등 조정주소 등 매매 계약서가 아닌 때에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자 옳은 거니까 틀렸죠. 판결물 때는 등기하지 않죠. 판결일 때는 적용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요. 최초의 피의 분야로부터 그 지위, 일부 지위만이 가액의 증여로 이전된다. 증여. 매매대금 있다 없다? 거래가액은 매매대금이잖아요. 증여는 거래가액 매매대금 없죠. 그러니까 전부 증여든 일부 증여든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거래계약 등기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요. 원인 정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요. 원인 정서상 매매와 신고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해당 신청을 29주 구에 의하여 각하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매매 계약서 가지고요.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뭘 작성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죠. 신고서. 여기에는 부동산 표시 옮겨졌고요. 여기에는 등기할 사항 옮겨졌고요. 여기에는 당사자 표시 나란히 옮겨졌습니다. 자, 옮겨졌다. 지금 뭐 펜으로 옮기지 않고 다 뭐 하죠? 타이핑 하잖아요. 타이핑 하다가 오타냈다. 오타 정도에서 이거하고 이것이 동일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걸 뭐 한다? 천만국을 본다. 다만 매매 계약서인 원인서명과 신고 필증의 내용이 전혀 달라서 뭐가 없다면 동일성이 없다면 수리할 수 없고요. 동일성 범위에 있다면 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첨부하는 거 보고요. 동일성이 없을 때만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구호로 각합니다. 구호로 첨부정보 제공 미빔. 그 다음에 4번에요. 한 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하여 한 개의 신고 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됐다면 뭐도 첨부하죠? 매매목록을 첨부한다. 그래서 하나의 계약서에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이면요 매매 목록도 첨부하는데 다만 신고청이 다르면요 계약이 하는데요 신고청이 하는 노원구 하는 관할구 그럼 관할 등기소 다르죠. 그래서 일단요 자 하나의 계약서로 2개 이상의 부동산 거래를 했지만 신고청이 다르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신고청이 다르면요 그냥 신고서만 각각 첨부하든지 매매 목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여러 개일 때는요, 매매 목록 작성하는데 뭐가 다르면 신고청,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청이 하나는 노원구청, 하나는 관악구청이라면 그래서 등기소도 다르죠. 그렇다면 매매 목록은 첨부하지 말고 뭐하라? 그냥 신고 필증만 첨부해서 북부 등기국과 그다음 중앙 등기국에 등기하라 이 말이고요. 자, 11번에요. 인감증명 제출이죠. 옳은 검. 이것도 상으로 했는데 중상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요. 뭐가 빠졌을까 고민하죠. 이거 이제 계속 판단할 때 뭐가 빠졌을까 하고 고민하는데 빠진 게 하나도 없으면 틀리기가 훨씬 어렵잖아요. 쉽잖아요. 틀리기가요. 그래서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이거요. 다만 이제 해설에 수정 하나 하실까요? 해설의 뒷번에 60조 1항 3호가 아니라 7호입니다. 7호. 오타 났습니다. 오타 7호. 해설해요. 7호. 3호 아니고 7호. 3번에요. 자, 법주문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법주문 규칙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주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요.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 찍고 인감 첨부하죠. 이게 이제 6호입니다. 6호. 그 다음에 이제 이 니은번에요. 소가 말소입니다. 소가 말소, 필지 말소할 때 소가. 소유권 가등이 말소할 때는요. 가등 명의의 인감 첨부하죠. 공동으로 신청하든 단독으로 신청하든 가등이 말소할 때는요. 무조건 인감 첨부하라. 2호. 그 다음에 지급번호 7호. 승낙서 가로로 인감. 그래서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지면서 뭐죠? 승낙서. 승낙서는요. 반드시 인감도장 찍고 인감 첨부합니다.
승낙만 했지 그 사람이 등기소에 출석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자의 진위 확인이 되니까 승낙세 인감등 찍고 인감 전부합니다. 자, 디귿번에요. 이건 이제 61조 1항인데요.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할 자가 법인 또는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한 외국 법인이라면 그 등기소에 증명하던 대표자의 인감 제출하라. 법인이죠, 법인. 그 무슨 인감? 법인인감. 비송사건 절차법상의 법인인감이죠, 법인인감. 맞고요. 그 다음 미음문에요. 인감을 제출해야 할 자가 제외국민인 경우 위임장이나 첨부서면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제 공간 공직법에 따른 인증받으면 면제죠. 그러니까 제외 국민이 인감 첨부해야 되는데 뭐 하면요? 제외 공간에서 인증받으면 인감 면제죠. 그래서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법조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박스 문제로 물어봤고요. 자, 박스 문제 하나 더 있네요. 12번. 이것도 첨부입니다. 법조문 그대로고요. 자, 완료 통지를 받을 자에 대한 설명이다. 모두 그런 거. 자, 등기 완료 통지는 뭐죠?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죠. 등기가 끝났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요. 신청인 플러스 그 밖의자. 신청인은 아니지만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자, 그 밖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요. 신청인인데 신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꼭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자가 있으면 그 밖의 자에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승수한 의무자 인수하라. 그러면 승수한 의무자가 단독하죠. 이렇게 해요. 신청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명의죠. 꼭 알아야 되죠. 신청은 하지만 자기 앞으로 등기가 꼭 알아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도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이렇게 해요. 자, 신청이고 명의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가죠. 신청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명의죠.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통지합니다. 그다음 직권 보존등기. 신청 없죠. 보존등기 명의죠. 꼭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들어? 그 밖의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상속 중 일부가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 이게 이제 추가됐죠. 개정되면서요. 자, 보존행위니까 X가 사망해서 상속인요 A, B, C인데 이 A가 전원을 위해서 신청했죠. A가 상속인 전원을 위해서 신청했네요. 신청이죠. 나가겠죠. 이 사람은 신청은 아니죠. 그 밖의자죠. 그런데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완료통지. 뭐는 안 나가고요. 필적문은 안 나가고. 왜? 신청이 아니니까. 완료통지만. 그 다음에 자, 관공서의 족탁에서 그 관공서. 자, 관공서가 갑을 위해서 족탁한다. 관공서가 갑을 위해서 족탁하면 이 사람은 신청이죠. 알려줘야 되잖아요. 신청이니까. 그래서 관공서도 통지합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요, 신청인에게 합니다. 신청이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신청인은 아니지만 꼭 알아야 할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통지한다. 대개는 그 알아야 할 자가 누구죠? 등기명인. 예, 이어서요, 13번이죠. 이제 강론입니다. 총론 12문제, 강론 13문제 나왔죠? 자, 13번에요. 신청에 대한 소유권 보존과 직권에 대한 소유권 보존인데 신청 나올 줄 알고 열심히 강의했더니 직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청 열심히 했는데 직권 나왔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요건 뭐죠? 직권에 대한 등기의 요건.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 처분자 등기에 족탁이 있을 거죠. 이때 소유권 처분자 등기 수탁은 누가 하는 거죠? 법원. 법원의 재판에 의한 소유권 처분 제한이죠. 따라서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장의 체납 법률은 대상 아니죠. 아닙니다. 자, 그 정도 하면 이제 1번 됐네요. 1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자 등기 족탁에서 한다. 누구요? 법원. 법원입니다. 자, 법원이 아닌 다른 관공서, 세무서장이죠. 세무서장이 하는 처분 제한인 압류 등기, 체납 압류할 때는 직권으로 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이번에 처분 제한 등기 수탁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어야 되죠.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이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먼저 보시면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분 제한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재판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의 말소 촉탁에 의해서 말소할 수 없고 말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말소 등기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잖아요. 자, 경매 등기하기 위해서 일명으로 경매 등기하기 위해서 1번 소유권 보존으로 직권했습니다. 자, 이거 직권이죠, 직권. 자, 그런데 직권에 대한 소유권 보존 하고 나서 보니까 경매 절차가 취소됐습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경매 절차 취소돼가지고요, 말소 촉탁할 때, 이거 말소할 때 이것도 같이 말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청에 대한 소유권 보존이나 직권에 대한 소유권 보존이나 그 효력은 같다. 그러니까 누가 많이 말소한다? 갑만이 말소하지. 갑만이 말소하지. 또는 진정한 소유자가 갑을 대해서 말소하는 것이지 촉탁을 기원해서 촉탁 말소 못하고요. 직권에 따라서 직권 말소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청한 소유권 보존과 효력이 같기 때문에 이미 마친 소유권 보존은요, 이거 말소할 때 같이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답이 어려웠습니다. 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표제부에 기록된 이후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등관은 그 기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나요? 그래서 이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받지 않은 건물을 할 때는요, 등기부에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받지 않은 건물 이름을 직권합니다. 직권. 근데 나중에 사용 승인 받아서 대장대문이 만들어지면요, 그 대장대문 첨부해서 이 등기 말소로 어떻게 한다? 신청입니다. 신청. 직권이 아니고 신청. 그래서 좀 특이하죠. 원래는요, 직권 등기는 어떻게 말소하는 거죠? 직권으로. 그런데 직권 등기인데 어떻게 하더라? 신청 말소하더라.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요, 14번. 여러분, 우리 법무사 시험과 국어시험은요, 어려운 문제인데, 국어시험은 강의 자체도 아는 건데요. 강의 자체도 아는데 여기서 내면 어찌라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제 주택법상의 금상등기,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죠? 입주할 예정자. 그 주택에 입주할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법상의 금상등기의 내용이 뭐죠? 내용. 입주할 예정자의 동의가 없으면 소유권의 제한을 거는 일체 등기하지 못한다가 그 내용이죠. 금상등기 내용.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대지에 신탁 등이 됐으면요, 금상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신탁 목적으로 다 보호됩니다. 신탁 목적이 뭐죠? 건물 신축입니다. 건물 신축. 그러니까 신탁 목적으로 입주할 예정자가 다 보호되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주택법상의 금지상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입주할 예정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제한을 거는 일체 등기를 할 수 없다. 라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뭘로 다 보호하니까 신탁 목적으로 다 달성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요. 자, 이제 입주할 예정자가 생기죠. 입주할 예정자가 생기면 토지등기부에다가 자, 사업주차 A가 여기다 이제 주택법상의 금지상 등기 하려면 5의 1번 주택법상의 금지상 등기죠. 금지상 등기 하려면 내용은 뭐더라? 입주할 예정자, 이거죠. 여기에 입주할 예정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권의 제한을 거는 일체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인데, 이게 이제 금지상 등기인데, 이거는 언제 하느냐? 일단,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죠?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죠? 입주자 모집 공고죠? 공고. 공고에 대한 승인 있으면 공고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있으면 이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거 있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다는 관공서 확인이 있다면 그때부터 지체 없이 저등기하는데, 사업계획 승인만 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더라도 이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어야 입주할 예정자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입주할 예정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있는 거 있죠. 직장주택조합과 또 뭐죠?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요, 이미 그 직장인이 입주할 예정자죠. 지역주택조합 같으면요, 이미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이죠. 그러니까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전에도 이미 입주할 예정자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니까 이때요. 자, 읽어볼까요?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로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는 관공서의 확인서나 사업계획 승인서를 제공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전이라도 금지사항들을 신청할 수 있다. 언제라도요? 이거 전이라도. 뭐만 있다면? 이것만 있다면. 이것만 있다면. 이것만 있다면. 그리고 왜요? 이미 입주할 예정자가 있는 거니까.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번에요. 자, 얘기 원문들인데요. 자, 금지사항 부기 등기 이후에 사업 주체가 영업정지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업 주체가 변경되어 다른 사업 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 보증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당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 감류, 가점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할 때 금지사항 부기 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수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있으면요. 입주할 예정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른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동의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있죠. 뭐냐면 유리한 얘기를 하면. 자, 사업주체 A가 지금 뭐죠? 거기에 영업정지 또는 부도났다. 그러면 건물 30층 올려야 되는데 지금 4층 올리다 말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금력 충분한 사업주체 B를 선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있더라도 6번 해가지고요. 소유권 이전 사업 주체 B를 선임합니다. 그럼 이제 B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뭐 하죠? 여기다가 여기에 1번 금지사항 등기 또 하죠? 자, 이거는요. 이게 있더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유리한 거니까. 지금 부도났죠? 부도났잖아. 영업정지 당해서 지금 건물 못 올리니까 자금 여력이 풍부한 새로운 사업 주체 B에게 소유권 넘기면서 여기다가 금지사항 등기 하면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요. 소위등 어떻게 말소한다? 시커 말소. 이거 한 번 있으니까 이건 앞에 거는 말소해야 되잖아. 여기 있으니까. 소위등은요? 금지사항 이거 어떻게 한다? 시커 말소. 소위등은요? 시커 말소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됐네요. 그래서요. 그 다음 됐고 이제 4번에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금지사항 부기 등기는 전입 부분 중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 이후의 시설에도 신청한다. 칠판 보시면 자 여기인데요. 여기는 주택이고요. 여기는 뭐죠? 상가건물. 자 주택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주택에 입주할 자를. 상가건물에 입주할 자는 뭔 사람이죠? 돈 벌러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보호한다? 주택에 입주할 자만. 그러니까 여기는요. 뭐 하지 않는다? 금지사항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에는 금지사항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15번 오실까요? 자, 이건 나온다고 했던 겁니다.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94조 2 신설법조문. 자, 이거잖아요. 이제 법조문 94조죠. 94조에 2에 1항, 2항, 3항, 4항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 구분 건물에 대해서 등기하려고 보니까 토지에 있는 이 소재 지분 증문력과 여기에 있는 소재 지분 증문력이 다르면 어떠냐? 다르면 여기에 있는 소재 지분과 소재 지분 증문력과 여기에 있는 소재 지분 증문력을 같아야 되겠죠?
근데 되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에 맞게 이걸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자, 이게 이제 신설됐잖아요. 예컨대 토지인데 측량했더니 면적이 120에다가 어떻게 해요? 135로 늘어났다. 그럼 여기도 소재 지분 정면적이 120대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135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안 바꾸잖아요.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바꿔놓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신청이 되는데 법무사에 위임하려면 이거 위임하려면 두 건이야, 두 건. 그런데 안 하니까 어떻게 알아? 안 하니까 여기에는 부동산 표시하고 여기에는 부동산 표시를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직권하라. 누구한테요? 등기관한테 의무를 주어서 다른 걸 발견하면 직권하라. 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에요.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이죠. 토지 동그라미 토지 등기록의 소재 지번에 관한 변경을 마쳤을 때는 어디에요? 일동감을 표시하고 그 동그라미죠. 그래서 이제 토지하고 여기에 있는 표시가 다르대요. 토지 등기부와 일동건물 등기부의 내용이 다르면 그 말입니다. 다르면 직권으로 변경하라. 이 항도 마찬가지죠. 등기관이 구분 건물의 대지권의 몫인 토지 등기부와 동일합니다. 토지 등기부에 분필을 마치면 직권으로 어디요? 일동을 표시해. 여기 분필됐으면 토지가 두 개겠죠? 이것이 이제 2개 돼 있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도요, 1만 됐으니까 또 2 하나 더 해야 되겠죠? 한 필지가 두 필지 됐으니까, 두 개 됐으니까요. 그럼 이제 안 하잖아요. 분필등기만 하고.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그래서 표제부가, 토지 등기부가 분필에서도 한 필지가 두 필지 되면 표제부 변경하면 이건 누가 촉탁하죠? 관고서가 촉탁하죠. 근데 이건 관고서가 촉탁 안 해주죠. 안 하니까 저기하고 여기하고 계속 내용이 다르니까 이건 어떻게 해라? 직권하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등기관은 구분 건물에 대한 소유 등을 할 때 구분 건물의 등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토지 표시와 대지권의 건물 등기부죠. 건물 등기부와 그 밑에 줄에요. 토지 등기부죠. 토지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뭐부터 하라? 먼저 직권으로 이를 일치하기 위한 등기를 하라.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다르면 어떡하라? 직권으로 바꿔라. 직권으로 뭐에 맞게요? 토지에 있는 표제비에 맞게. 왜? 저거를 여기다 옮겨 적는 거니까요. 이거를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좀 특이하니까 꼭 별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가지고 암기시켰던 거죠. 자, 건물에 대하여 멸실 등기 신청을 했을 때 구분 건물의 등기록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토지 등기록에는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여기 135, 여기 100입니다. 120. 그런데 건물이 멸실했습니다. 그러면 멸실할 때는 등기부책에서 폐쇄할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략할 텐데 뭐라? 생략하지 말고 뭐부터 해라? 멸실 등기 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직권으로 등기하라. 멸실 등기 하기 전에 직권으로 먼저 하라.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멸실하면 등기부책에서 폐쇄할 건데 굳이 이거를 변경한 다음에 폐쇄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먼저 하라. 직권으로 한 다음에 멸실하라죠. 그래서 개정법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습니다. 자, 16번에요. 전세권 옳은 겁니다. 자, 1번 제문은요, 어려운 제문인데, 전세권 설조 등기가 마치기 전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와 전부 명령이 있고 그 후에 전세권 등기가 마치는 경우 이 전부 명령을 의뢰한 전세권 이전을 할 수가 있느냐. 자, 갑과 을 사이에 전세권 설정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제 전세 기간이 끝나면 갑은 을에게 뭐죠? 전세금 돌려줘야죠. 전세금 돌려준다. 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거요.
자, 전세금 반환 채권을요, 압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명령. 이렇게요. 저 전세권, 반환 채권 채권이죠. 압류한 다음에 전부명령 있으면 전부 해줘야 됩니다. 넘겨줘야죠. 그래서 이제, 자, 예컨대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압류와 전부명령 받았습니다. 이전 등기하기 전에, 저걸 압류해서 이전 받기 전에, 저 채권을 이전 받기 전에 뭐가 됐냐면, 등기됐습니다. 등기. 뭐 2억이라면 2억. 자, 이것은 이제 이전 받기 전에 등기됐죠. 그러면 이 압류와 전부명령 가지고 집행해가지고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해가지고 이전 받을 수 있냐 말이죠. 병 앞으로 병이요. 이거는 뭐죠? 등기하기 전이죠. 지금 등기됐죠. 자,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뭐죠? 순수하게 채권이죠. 채권과 압류 전부명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등기됐잖아요. 등기가 됐는데 물권하고 물권적 조건을 분리행사할 수 있다, 분리존재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순수한 채권인데 등기가 되고 나면 지금 이건 뭐죠? 순수하게 전세금 반환채권 압류 전부명이죠. 뭐하고 분리해서요? 전세권하고 분리해서 물권하고 분리해서 이것만이잖아, 이것만. 그래서 등기가 되고 나면 전세금하고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채권을 일체로 해서 압류 전부명이 되면 가능하지만 이건 뭐죠? 전세금 반환채권만의 압류 전부명이죠. 전세권은 놔두고 순수한 채권인 전세금 반환채권만의 압류와 전부명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과 물권적 증여권은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고 분리행사할 수 없는데 뒤고 나면요. 물권과 분리한 채권만 압류 전부명이죠. 전세금 반환채권만 압류 전부명이죠. 그러니까 못한다 그랬죠. 못한다. 어려운 건데요. 그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전세권 설정 후 그 전세권의 가압류. 자, 전세권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증액하면요. 가압류권자에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그러니까 2억에 지금 2억을 가압류권자가 2억을 가압류하는데 그 2억이 3억 됩니다. 가압류의 목적 금액이 커져버리죠. 커지면 유리하잖아요. 유리하니까 뭐가 아니다? 손해가 없으니까 이해관계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요.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세권 설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전세권에 대한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기간 연장의 변경이나 전전세도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자, 토지죠. 토지 전세권. 자, 갑소유권에 전세권 돼 있네요. 무수히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이거요. 자, 기간이 벌어졌다. 자, 기간이 만료되면 종전에는요, 등기 없이 소멸해 버리죠. 등기 없이 소멸하니까 이전 등기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소해줄 의무와 전세금 반환 의무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죠. 두 개가 이 의무와 이 의무가 동시행 관계죠.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면 용의권은 뭐죠? 소멸했지만 뭐로 남아있죠? 전세금을 반환받는 범위에서 담보권적 성질은 남아있다랬죠. 그러니까 담보권적 성질은 남아있으니까 이걸 뭘로 볼 수 있다? 저당권과 같아 버리죠. 용의권은 없어지고요. 순수하게 이제 저당권적 성질만 남아있으니까 저당권 일부 이전 가능하듯이 전세권 일부 이전 가능하죠. 전세권 일부 이전이 가능합니다. 뭘 적는 거예요? 양도액. 양도액 등은 전세권 일부 이전이 가능한데 뭐는 못한다? 용의권 소멸해버렸죠. 전세권 변경 안 됩니다. 뭣도 안 된다? 전전세도 안 되고요. 이 전세권에 뭣도 못한다? 근저당권 설정도 못합니다. 왜?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에 저당권 등기 못하죠. 그러니까 전세권 변경도 안 되고요. 전전세도 안 되고요. 저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도 안 되는 겁니다. 뭐만 된다? 이것만. 양도액 또는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한 전세권 일부전만 됩니다. 자, 3번 됐고요. 4번.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1부에 대하여 갑의 전세권 설정 등에 맞춰지고 이어 3층 전부에 대하여
을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갑의 전세권 설정 등기의 존득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변경할 때 을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느냐.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잖아요. 자, 1번 전세권 있네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다르니까 여기는요 2번 전세권 있네요. 그런데 1번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됩니다. 1번 전세권의 존득기간이 만료돼서 소멸이 되죠. 소멸이 되는데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그러면 이 1번 전세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할 때 이자가 손해보느냐 했죠. 자, 용익물권적 성질만 고려한다면 범위가 다르니까 양립할 수 있잖아요. 그게 손해가 없습니다. 근데 뭐까지 하면요. 두 가지 성질 중에 담보권적 성질도 있다죠. 이것도 있잖아요. 자, 저당권적 성질도 있으니까 목적물 전부를 매각해버리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 사람이 다 받아가는데 계속 1번이 가버리면요. 배당해주고 나머지 배당 맞죠? 그러니까 손해볼 우려가 있잖아요. 손해볼 우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자의 승낙이 이 변경의 부기등기 효과죠. 이자가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입니다.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7번에요. 임차권. 옳지 않은 거. 자,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의 경우 차임을 정하지 않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처럼 채권적 전세의 경우 차임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자, 차임과 범위는 필요적 등기상이죠. 임차권 등기할 때 차임과 범위는 필요적 등기상인데 차임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죠? 차임. 그래서 이제 차임이 없고 보증금만 있을 수 있죠. 보증금만. 그렇다면 보증금이 의무적 등기상이고요. 차임이 없으면요.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필요적 등기상임에도 불구하고 차임이 없으면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필요적이면요 반드시 정해야 되는데 없을 때는요 없을 수도 있죠. 순수한 채권적 전세 같으면요 차임이 없으니까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에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후 등기명의 주소 성명 주인번호의 변경인 경우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에는 등기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자, 촉탁 등기죠. 그럼 촉탁은 어떻게 변경하죠? 촉탁으로. 그런데 등기명인 표시 변경은 중성적 등기죠. 중성적 등기인데 굳이 법원에 부탁해가지고 이름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례가 나왔죠. 그래서 이들은요 등기명인, 가압류 채권자, 가처분 채권자, 임차권 등기명의 임차인 이 사람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적 등기에 불과한데 굳이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냐? 법원을 꼭 통할 필요는 없다 그러죠. 신청도 가압류 채권자도 경매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넘어가고요. 4번 보시면 임대차의 존득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맞춰지면 양도나 전대를 못합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요. 양도나 전대는 언제 하는 거죠? 존득기간 범위 내에서 보증금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 충족이라 일단 존득기간 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임차권 소멸해버렸죠. 양도 전대 안 됩니다. 이미 소멸했으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의 요건 뭐죠? 기간이 말되고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때죠. 그러니까 법원에 촉탁에 의한 임차권이 이미 조건이 뭐죠? 기간 말이죠. 보증금 저는 보증금 반환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두 개 다 뭐죠? 기간 말이죠. 기간 만료된 거니까요. 양도 전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요. 너무나 어려운 건데요. 자, 민법 404조의 대위 신청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명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촉탁법원 외에 임차인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자, 갑이 관공서가 갑을 위하여 등기를 촉탁했다. 둘이 매매했고요. 그럼 이제 등기필조본을 작성해서 어떻게 하죠? 등기필조본을 작성해서 우송하죠. 자, 등기관은 여기다가 우송했잖아요. 우송하면 어떻게 하죠? 뜯지 않고 어떻게 하죠? 교부하잖아요. 교부. 뭐가 아니고요?
직접 보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 임차권 등기 명령도 누가 초사하죠? 법원이 초사하죠. 근데 일단 법원에게는 우선이 주겠죠. 이 사람들은 이거 옮겨온 거 주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민법 공부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자, 갑이 임대인이고요. 자, 임차인이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됐고요. 보증금은 반환해야 되는데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그냥 바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병적 금전 채권자가 대위에서 법원에 임차권 등명을 요청합니다. 대위에서. 그래서 이제 이 병이 을을 대위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시작해서 법원에서 이제 인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임차권 등기 초탁합니다. 그러면 일단 법원에는 보내야 되겠죠. 법원에 보내는데 이자기도 보내야 되냐 이 말이죠. 이자기도. 그래서 이제 어디에도 얘기는 없는데 규칙가니까요. 규칙가니까 어떤 규칙이냐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저 규칙가면 준용규정이요. 준용규정. 자, 이렇게 등기하면, 자, 등기 필정보는 안 나가고 완료성이 나가죠. 자, 기본적으로 신청이니까 나가죠. 그 다음 이 사람 뭐죠? 명인에게 나가죠. 명인에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대위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지금 법원에서 촉탁하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뭐를 준용하라? 채권자 대위를 준용하라. 채권자 대위를 준용하라. 이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이 나갔죠. 그러니까 법원 위에 누구한테도요? 명인한테 줘라. 명인한테도. 명인한테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이거를 준용하라. 준용 규정만 있고 채권자 대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만 있고 명시로 이야기해 줘라. 말이 없는데 준용하니까 첨봐라. 교봐라. 준용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규 원문에, 규칙 원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거죠. 교과서에 없는 건데 이걸 또 답을 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요. 18번 아까 풀었고요. 19번 가실까요? 자, 권리자와 의무자 옳은 겁니다. 갑이 을 소유의 부승선에 관하여 무효인 소유권 보존했다. 자, 누구 거죠? 을 건데. 그럼 무효잖아요. 을 건데 갑으로 됐으니까. 이거 말소 어떻게 한다? 누구의 말소하죠? 보존인은요. 보존인이 명인만이. 이 사람이 말소할 수 있고요. 이자가 안 하면 어떡하죠? 저 진정한 소유자 갑이요. 을이요. 갑을 대해서 말소합니다. 을이 말소 신청권이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이 갑이 가진 말소 등기 신청권을 저 을이 대위에서 하는 겁니다. 대위.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갑이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인 소유권 보존을 한 경우, 갑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는 의무자 갑과 거래자 을이 공동으로 한다. 이건요, 의무자가 없죠? 거래자가 없습니다. 뭐만 있다? 신청인만. 을이 갑이 그냥 단독청이지, 의무자, 거래자가 없습니다. 이거 말소하면 이자가 거래자인가요? 자, 권리가 되려면 자, 의무자는요 등기부상 불리한 자죠. 또는 권리 잃거나 그럼 의무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소하면 을이 등기부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자가 없습니다. 먼저 말소한 다음에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시작하죠. 이렇게 소유권 보존을 해가지고 1번 소유권 보존 을모로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소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자가 등기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등기 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에만 있고요. 이 말소도 신청에만 있지 의무자, 거래자가 없는 겁니다. 들렸고요. 이번에요. 채권 추격을 증액하는 변경을 할 때, 자, 증액하면 저당권의 채권액이 증액되면 누가 유리하죠? 저당권자가 유리하죠. 2억이 3억 되면 저당권자가 당장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거래자인데 의무자로 해서 들렸고요.
그다음에 3번은 뭐 너무 쉽네요. 유종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형이나 특정 요정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고르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의무자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때 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그 밑에 줄에요. 유언집행자 전원이 수증자 명의 소유 등 절차에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민법이 뭐죠? 과반수요. 과반수. 전원이 아니라 과반수. 틀렸고요. 자, 4번. 우리 얘기에서 이제 매번 나오는 거잖아요. 설정 등기 말소할 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설정자는 제3세자가 누구와 근저권자와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 다음 갑소유권에 1번 근저권 설정됐네요. 자, 저당권에 부담받고 소유권 취득한 자가 있죠? 이 자를 뭐라 그러죠? 제3세자. 그럼 이거 말소할 때 의무자 누구죠? 의무자. 을 구하잖아요. 현재 소유자. 근데 누구 소유자?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 갑은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어서 거래가 될 수 없는 자인데 우리 얘기는요, 갑도 말소된 거래가 된다. 그래서 우리 비판받잖아요. 아니 무슨 등기 하나 말소하는데 거래가 2명씩 되느냐? 안 되잖아요. 원래 이런 사람 안 되는 건데 2개 등기 말소할 때는 허용하죠. 2개 등기 뭐뭐 있었죠? 제3세자가 있는 상태에도 2개 등기 하나 이거 하고요. 하나 또 뭐죠? 가등기. 가등기 말소나 근저권 말소할 때는요. 의무자가, 거래자가 2명입니다. 제3세자가 있는 상태에서 근저권 말소나 가등기 말소할 때는요. 거래자가 2명입니다. 얘기 원문상.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질권이죠. 권리질권. 20번에요. 자, 권리질권 등기라는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는 채권질권은 뭐만 있죠? 투상권부 채권이나 근저권부 채권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등기니까 1번처럼 용의권에 대한 질권은 등기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틀렸고요. 그래서 등기를 못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뭐만이죠? 저당권부 채권이나 근저권부 채권만이 등기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2번에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의 부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확정 전에도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 되는데요. 이게 상하 유동적이다. 자, 상하 유동적이다. 불확정 채권이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죠? 근저당권부 질권할 수 있죠? 근저당권부 근저당권도 가능하고요. 근저당권부 질권이나 근저당권부 근저권 다 집니다. 채권액이 근저당권 채권액이 상하 유동적이어서 불확정 채권도 질권 설정해서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3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등기할 때 변제계약 이전은 필수적 신청조 뭐냐? 그래서 필수적은 뭐죠? 채권 취득과 채무자가 필수적이고 나머지는 의무자입니다. 이자나 변제기는요 의무적 등기상이고 의무적 신청조보다 필수적은요 채권 취득과 채무자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은요 주등기를 한다? 틀렸죠? 뭐로 하죠? 부기등기. 왜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뭐하죠? 부기등기잖아요. 소유권 외의 권리인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잖아요. 질권등기가. 그러니까 부기입니다. 자, 21번에 옳지 않은 거 쉬운 문제네요. 1번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는 신청 당시부터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 완료 후 부등단 표시나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등기를 해야 하고 경정은 할 수 없다. 자, 경정 뭐죠? 경정은요 등기당초의 일부 불일치죠. 등기당초. 후발적 일부 불일치는 뭐한다? 후발적은요 변경. 너무 쉬운 문제고요. 2번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등기가 마친 경우 착오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면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전세권으로 경쟁할 수 있나요? 뭐를 저당권을 전세권으로. 뭐가 다르죠? 동일성이 전혀 없죠. 사회 통념상 동일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등기상 이용이 동의하더라도 저당권을 전세권으로는 안 됩니다. 동일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3번에요.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는 경정 전후에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인이 인격의 동일성.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인격이 당연히 법인한 사단을 법인을 할 수 없다죠. 인격 다르죠. 법적 성격 다르잖아요. 법인격 자체가 다르서 안 됩니다. 4번에요. 당사자의 신청 착오에 의한 등기는 등관이 직권으로 경쟁할 수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만 경쟁할 수 있냐. 자, 32조 2항 직권 경쟁 요건 두 가지. 직권 경쟁 요건 첫 번째 등관 잘못일 것. 두 번째 이해관이 있다면 그제 승낙이 있을 것이죠. 등관 잘못이 아니라 신청 착오는요 절대로 직권 경쟁 못합니다. 신청 착오는 반드시 신청으로 경쟁하지 등기관이 직권을 못합니다. 그래서 등기관 잘못할 때만 직권하고요. 신청 착오일 때는 절대로 직권 경쟁 못합니다. 자, 22번에요. 말소 회복 옳지 않은 거.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하여하면 이때 회복 등기는 말소된 종전 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가져야 된다. 이제 법조문인데요. 이게 매번 시험 나오죠. 그럼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있는데 3번으로요. 1번 저당권이 말소했죠. 1번 저당권 말소해서 삭선됐네요. 근데 이 말소가 불법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말소 회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독립등기입니다. 4번. 자, 1번 저당권 회복이죠. 1번 저당권 회복. 라고 독립등기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말소된 수리번호, 말소된 등기 목적, 말소된 이거를 그대로 옮겨 적죠. 이거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전부 다요. 그러니까 뭐죠? 종전 순위를 회복하죠. 이게 말소 회복의 요건이죠. 의미니까요. 그래서 자, 말소 회복 등기 독립 등기 한 다음에 말소된 이거 옮겨 적고요. 그대로 옮겨 적는 거 이게 말소 회복 등기니까 종전 순위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과 3번에요. 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죠. 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판단. 자, 2번 보시면 갑소유권에 지상권이 있고요. 이 지상권이 불법 말소되고 소유권이 넘어갔네요. 불법이니까 이거 회복할 때요. 제한물권 등기 회복할 때 이자의 지위가 뭐냐죠. 자, 7번 보시면 자, 불법 말소한 다음에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을 때 이자를 의무자로 등기했습니다. 이거 없을 때요. 그런데 이게 생겨버렸죠. 손해보죠, 손해.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이해관계인 이자는요, 의무자. 말소 회복의 의무자는 누구죠? 말소 등기당사 소유자. 말소 등기당사 소유자 갑의무자고. 이제는 뭐죠? 현재 소유자는요, 회복되면 이거에 부담 안게 되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고요. 그 다음에요, 3번에요. 양립불가. 회복할 등기와 양립불가. 소유권이 말소되고요. 소유권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이제 말소되면 없을 때 넘어갔잖아요. 이거 회복합니다. 이거 있는 채로 회복할 수 있나요? 양립불가죠. 소유권은요, 절대요, 대상에 있어서요,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일물 일권전식이 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회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선행 말소. 선행 말소하지 않으면 회복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 말소될 말소등기 의무자지 뭐가 아니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아니다. 회복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선행 말소되어야 할 또 다른 말소등기 의무자입니다. 이게 이제 자, 3번 내용이죠. 3번 내용.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요. 회복할 근저작권 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맞춰진 후순위 저당권자의 명의는 회복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어떤 자가요? 말소 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요. 말소 등기 전. 자, 말소 등기 전 또는 말소 등기 후 그랬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요. 설례 이거죠. 자, 갑소유권에 1번 큰 저당권이 있고요. 2번 큰 저당권이 있고요.
자, 3번으로 1번이 말수죠? 3번으로 1번이 말수 됐고요. 자, 4번으로 전세권 들었죠? 이거 불법 말수니까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말소 등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소 등기 전대 이자도요, 선순위 재산권이 없다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자는요, 자기보다 선순위 재산권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두 명 생기죠?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 전에 제3자나 말소 등기 후에 제3자나 전부 다 뭐다? 등기상 이행이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요, 말소 등기 전후 다 뭐다? 등기상 이행이죠. 말소 등기 전후 불문하고 전부 다 이행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경매인데요. 자, 2번 먼저 볼까요? 2번. 선행 감유 등기의 채권자가 강제 경매에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촉탁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목적 아래다가 몇 번 감유의 본합류의 이행으로 기록하라. 선행 감유 채권자가 경매했을 때요. 선행이니까 또 후행 감유가 있단 말이죠. 선행 후행.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유에 의한 본합류의 이행인지를 공시하려고 한다. 공시하려고. 그래서 2번 소유권 이전, 3번 감유, 자, 4번 감유, 그 다음에 5번 경매입니다. 그러면 이 감유에 의한 경매인지 이 감유에 의한 경매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누구죠? 을이죠, 을. 그럼 몇 번 감유죠?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건지 구별하려고 말아 여기다가 등기 목적 해가지고 3번 감유의 본합류 이해를 써줘요. 이거 을이니까 그래서 3번 감유의 본합류 이해를 써주라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죠? 매각대금 완납시죠. 그래서 이제 강제 경매인지 의무 경매인지 구별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다 낸 때므로 매각대금 완납 시에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이겁니다. 따라서 매각으로 한 소유등 촉탁도 언제요? 매각대금 납부한다면 하죠. 매수납부의 소유등 촉탁과 부담등기 말소 촉탁과 경매등기 말소 촉탁은 언제부터 한다고요? 언제 유의한다고요? 매각대금 완납 시죠. 매각대금 완납 시. 그 다음 이제 4번에요. 매각 허가 결정 확정 후 대금 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했다. 자, 아버지가 매수인인데요.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해가지고 상속인이 매각대금 납부했다. 그러면 아버지 앞으로 한 다음에 상속 납부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요? 이미 사망한 자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이 아버지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사망했든 납부하지 못해서 상속이 매각대금을 납부해서 부르 말고 망자 앞으로 못하니까 누가 앞으로 할 수밖에 없다? 상속인 앞으로요. 이때 촉탁서는요. 매수인이 따로 있으니까 촉탁서는요. 누구는 상속인 누구는 표시해가지고 촉탁하면 곧바로 상속인 앞으로 매각을 의뢰한 소유등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1번이 문제죠. 자, 임의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말소 대상 못하냐? 경매 등기 전에 가등기는 무조건 말소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 그림 매번 그림 그렸잖아요. 자, 저당권에 의한 경매입니다. 저당권에 의한 경매. 자, 이때 이 앞에요. 저당권보다 이 앞에 있는 가등기.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가등기. 자, 경매등기보다 앞에 있죠? 경매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말소하고 이건 말소 못하잖아요. 자, 이거보다 빠르지만 이거보다 빠른 이것이 말소이죠. 배당권 소멸하니까 자, 이거보다 앞에 있지만 이거보다 더 빠른 이것이 소멸되니까 이것도 말소하잖아요.
근데 이건 더 빠른 이건요, 말소 못하죠. 이건 말소 못하는데 이거는 말소할 수 있으니까 퉁쳐가지고 이거보다 앞에 있으면 다 말소 못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퉁치면 안 되죠. 이거는 말소할 수 있고 저건 말소 못하니까요. 자, 24번 가실까요? 옳은 거. 자, 가처분 등기죠. 가처분은요, 어렵지 않네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할 때 피보존 권리와 등기처분의 원인도 기록하느냐. 매매계약해서 매수 납부의 처분금지 가처분할 때 피보존 권리가 뭐죠? 소유된 청구권이죠. 이때 원인인 매매 등기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등기할 사항이지 그 피보존 권리 원인인 매매나 증여는 가처분 등기의 등기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요. 2번에요. 자, 판례가 있었는데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궁금했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본등기를 못하는 가처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가등기 자체하든 처분금지 가처분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거꾸로 물어봤죠.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못한다. 왜? 법이 없으니까. 자, 그건 알고 있는데 뭐는 알고 있었죠? 부가에서 가등기 자체하든 처분 제한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가등기된 권리 자체의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합니다. 뭐는 못하지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못하게 하는 가처분은 안 되지만. 자, 3번에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으로서 소유 명의를 가처분 채권자라면 가처분 등기 어디 하죠? 누가 채무자면 소유권자가 채무자면 갑구에,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채무자면 을가죠. 그러니까 자, 을구 등기상이라 하더라도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을구 등기상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자,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 계약이 했습니다. 등기하다 보니까 한 5개월 걸려가지고 초등금지 가처분 해야 되는데 어디 해야 되겠죠? 피보존으로 을구 등기상이죠. 하지만 누가 채무자죠? 소유권자가. 그러니까 어디 한다? 여기다 등기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채무자가 누구라면, 가처분의 채무자가 누구라면 소유권자라면 어디 한다? 갑구에 한다. 그 다음에요. 3번.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가 됐고요. 4번.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 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결정된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맞나요? 7번 보시면 이거요. 전세권이나 뭐 재산권 같으니까 가처분권자 을이 승소해서 지상권 등기할 때 가처분 등기 이후 등기 뭐만 말소하죠? 양립할 수 없는 것만. 양립할 수 없는 용의물권과 임차권 말소하고 저당권은요 양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보존 권리가 용의권일 때는요 뭐만 말소한다? 양립할 수 없는 것만 단독 시정 말소합니다. 양립 가는 것은 말소하면 안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회생 파산. 자, 1번에 자, 보존 처분 등기가 마쳐진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등 신청이 있으면 등관은 수리할 수 있냐. 자, 이 가처분이나 보존 처분이나 같습니다. 상대적 효력보다 상대요. 자, 가처분 등기돼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이렇게요. 나중에 가처분 권리가 승소해서 소유등하면 직권말소하죠. 단독 시행말소하죠. 그러니까 가처분이나 보존 처분이나 같은 말입니다. 용어만 다를 뿐.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가처분 등기 됐더라도 소유등하고요. 보존 처분 됐더라도 소유등합니다.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보존 처분이나 가처분이나 같습니다. 상대적 효력가 없다. 그 다음에 2번에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등기 같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 선고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느냐.
자, 회생과 파산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이죠? 회생이 우선이죠. 살리는 것과 죽는 것이, 죽이는 것이 충돌하면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이 되는데 죽이는 것은 온다? 안 됩니다. 회생과 파산이 충돌하면 회생 원칙입니다. 그래서 파산은 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 부인 등기는 누가 신청하죠? 법정관리인이, 파산관제인이나 법정관리인이 신청하고요. 말소는 누가 하죠? 말소는요? 법원이 합니다. 신청은 부인권자인 법정관리인하고요. 그 말소는요?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요. 회생 종결 등기가 되고 다른 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 회생 절차 종결 등기 말소 족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해라. 자, 이건 또 뭐냐면 뜬금없이 나와버리니까요. 자, 회생 절차 보시면 자, 채무자가 갑이면 먼저 보존 처분 먼저 하죠. 재산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제 보존 처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요. 회생 절차 개시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개시 결정 등기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번에 회생 계획 인가죠. 회생 계획 인가 등기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개시 결정하고 이제 인가돼 가지고요. 변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 제표에서 조정된 채무액을 전부 다 순차로 갚습니다. 전부 다 갚으면 졸업하라 합니다. 졸업하라. 회생 종결 결정이죠. 종결 결정하면 끝났으니까 여기다 뭘 촉탁하죠? 회생 종결. 회생 종결 등기 촉탁합니다. 끝났잖아요. 끝났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할 때 뭐 또 하더라? 이거 말소합니다. 이거 할 때는요, 이 말소를 같이 합니다. 이것도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촉탁할 때 이 앞에 있는 거 말소 촉탁 같이 해서 말소하고요. 다시 이제 이 절차가 다 끝났다. 그럼 이제 법원 사무관 등은요, 다시 이거 말소 촉탁하죠. 법원 사무관 등은요, 다시 이걸 말소 촉탁하면 깨끗한 갑이 소유권 회복하죠. 다 말소했으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촉탁할 때는요, 앞에 거 다 말소해야 됩니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말소해달라고 촉탁하면 말소해서 갑이 재산권리권을 회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공무원 수험생들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구석구석 나왔고 강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나와서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고득권 50점 이상 받은 사람이 거의 발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교량만 했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점수가 너무 낮다고 해서 이렇게 실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법무사 수험생들이 이 강의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법무사 수험생들은요, 출제 경향 작년과 똑같다. 작년에 출제한 사람이 또 출제했다. 이 나쁜 사람이 또 왔으니까 어렵게 낼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빼지 않고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겠다. 전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좀 여러분이 정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셔서 강평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